제 채널은 농사 공부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재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내용을 정선하여 재편집하여 올린 영상입니다. 그럼 그대로 식물의 생장, 식물을 키우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며 심지어 식물을 죽이는, 다시 말해 잡초를 제거하는 데도 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은 일정한 비율은 아니지만 발, 다리, 머리 모든 부분이 함께 고르게 성장합니다. 심지어는 뱃속의 장기도 같이 커갑니다. 혹여나 나무이든 풀이든 식물도 이렇게 커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분명 농부가 아니겠죠. 물론 동물에게도 성장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발, 다리, 손목, 손가락 등 뼈 끝 부분에서 뼈를 자라게 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어린 시절은 해마다 자라지만 자라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식물은 동물처럼 그렇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표시한 부분에 생장점이 있어 여기에서 다시 새순이 나와서 커집니다. 그럼 원래 있던 줄기는 커지지 않느냐고요? 네, 커집니다. 그러나 커지는 원리는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가지는 세포가 커짐에 따라 길이가 다소 커지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부피 성장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랗게 표시한 형성층이 불어나서 커집니다. 형성층을 다른 말로 부름캐라고 하는데 아마 불어나는 곳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테가 보이는 까닭은 계절별 자람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치입니다. 겨울에는 현저히 덜 자라기 때문에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성층이 부피 성장의 생장점인 곳입니다. 점호를 할 때의 대목과 접수를 맞추는 곳이 바로 이 형성층이고, 형성층이 맞대어지면 성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은 신초가 나와서 자람 때문이고, 굵기가 커지는 것은 형성층이 불어난 것 때문입니다. 삽목을 해도 이 부분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나무가 이와 같은가? 이건 아닙니다. 대나무와 같은 외떡잎 식물은 아닙니다. 외떡잎 식물은 쌍떡잎 식물처럼 부피 성장은 하지 않습니다. 죽순에 올라올 때 그 굵기가 거의 평생을 갑니다. 거기에 형성층이 없기 때문이고 접을 붙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나무 접붙이기, 삽목하기 등은 들어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형성층이 없기 때문입니다. 꼭 번식을 하려면 뿌리를 붙여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원리는 이렇게 무섭게 힘을 발휘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작물에는 외떡잎 식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수에는 없고 채소나 곡식 중에는 벼, 보리, 밀, 옥수수 등 화분과 작물과 파, 양파, 마늘 같은 백합과 작물뿐입니다. 접목도 삽목도 안 되는 외떡잎 작물도 장점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외떡잎 식물 중 옥수수 씨앗 발화 모습입니다. 발화 때에는 생장점이 땅속에 있으니 땅 위에 나온 잎 첫째에서 세 번째 엽 정도는 밟히든 끊어지든 괜찮습니다. 그 생장점에서 계속 새 잎을 올리니 자라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보리밟기를 해본 분이라면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외떡잎 식물은 그대로 두어도 최소 1, 2엽은 저절로도 고사합니다. 이 생장점은 어릴 때는 땅속에 있다가 점차 지표 근처까지 올라오는데 초기에는 옥수수 모종 밟히거나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버리지 말고 그대로 심으세요. 실제 그런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손가락으로 가리킨 싹은 싹이 처음 올라올 때 땅 윗부분을 잘라낸 곳입니다.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다시 나왔습니다. 옥수수처럼 화분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외떡잎 식물인 백합과의 마늘이나 파, 쪽파 등은 뿌리 일부를 잘라도 싹이 트며 지금은 부추학과로 분류되는 부추도 밑둥까지 베어도 싹이 다시 오르는 것을 모두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큰 것을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새로 올라오는 싹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가 적은 품종은 12개에서 많은 것은 2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나 초기의 몇 개는 몰라도 그 뒤 싹을 자꾸 훼손하면 영향이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은 취나물도 베어 먹어도 다시 싹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생장점 위를 베어야 합니다. 아마 한두 잎 남기고 베어야 제대로 싹이 출현하리라 믿습니다.
그 밑을 자르면 싹이 올라오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취나물에서 설명한 것처럼 쌍떡잎 식물은 생장점이 위에 있어 이처럼 잘리면 끝입니다. 적어도 잎 위를 잘라야 줄기와 잎 사이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외떡잎 식물과 싹떡잎 식물의 생장점 위치 차이는 작물을 재배할 때도 유용하게 이용되지만 반대로 잡초를 제거하는 데도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비름이나 명아주 같은 쌍떡잎 식물은 지표 가까이 줄기만 잘라도 효과를 보지만 발행이는 땅까지 파헤쳐 긁어가면서 제거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은 왼쪽 그림처럼 가지 끝과 잎자루 사이에 생장점이 있으며 이 생장점은 위로, 즉 끝으로 갈수록 더 큽니다. 뿌리가 자란 뿌리 생장점도 있습니다. 이 뿌리 생장점도 뿌리 끝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가지를 자르면 잎눈이 있는 곳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 새순도 끝으로 갈수록 왕성하게 자랍니다. 나무를 자르고 남은 가지나 그루터기에 잎눈이 없어도 새순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르지도 않은 나무 중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잎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싹을 부정가라고 합니다. 그루터기에 나든 뿌리에 나든 이런 부정가는 나무마다 차이가 큽니다. 뿌리의 부정가가 많은 것으로는 두릅이나 음나무, 대추나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의 번식은 뿌리를 잘라 번식을 하는 근삽을 주로 이용합니다. 산이나 들판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도 어떤 나무는 위로 뻗는 주관형으로 자라고 어떤 나무는 옆으로 가지를 많이 내어 팡팡하게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건 생장 호르몬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의 차이 때문에 일어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햇빛 경쟁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직립으로 자라는 주관형의 성질의 나무는 옆으로 가지를 내기보다 위로 가지를 뻗는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 정수리에 생장 호르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나무 가지 하나하나에도 있습니다. 풀이든 나무이든 가지가 자라는 것은 아래 표시한 부분이 생장점에서 생초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생장점도 가지 끝으로 갈수록 왕성하여 더 많이 힘차게 자랍니다. 식물은 같은 나무뿐만 아니라 같은 가지 내에서도 서로 경쟁합니다. 나무에 따라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지 끝에서는 자신만 자라려고 옥신이라는 호르몬을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반대로 뿌리에서는 옆으로 뻗어나갈 가지를 내려고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을 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식물이 햇빛을 선점하기 위해 건물을 확장하기 위한 식물 자체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끝에서 보내는 옥신의 양이 많을수록 옆가지는 트지 않겠죠. 그러나 농부는 과일을 자라 먹어야 하니 옆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한 위치에 옆가지를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원리를 이용하죠. 바로 가지 끝에서 내려오는 옥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잎눈이 있거나 아니면 숨어있는 눈, 즉 자마 위를 칼이나 톱으로 절단하여 옥신이 내려오는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상처리라고 합니다. 이 아상처리 효과는 묵은 가지보다는 햇가지가 더 잘 뜯겠죠. 만일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는 그 눈에다 사이토키닌 호르몬제를 발라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이러한 아상처리 방법은 모든 가수의 가지냄이 필요할 때 하지만 특히 사과 외성 재배에 많이 쓰입니다. 주간에 짧은 많은 가지를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도 재배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원줄기에 일정하게 열매가 맺힐 순이 올라와야 하는데 간혹 순이 안 오르면 거기에는 빈자리가 생기니까요. 처리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처럼 나무를 키우든 풀을 키우든 작물을 키우려면 생장점의 위치와 생장 원리는 알아야 하며 아는 만큼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